매일 밤 11시, 이 남자가 남의 집에서 하는 일이 충격적입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습니다. 때리지도 부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집안의 모든 컵에 물만 채울 뿐이에요. 새 집주인 박선우 씨는 CCTV로 이 기괴한 장면을 매일 목격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60대 남자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20년 전 그 집 할머니가 민혁 씨 가족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3억 5천만 원 사기 사건으로 아내는 죽고 아들은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선우 씨가 용기 내어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민혁 씨의 대답이 소름 돋았어요. 그 여자가 남긴 더러운 기억들을 정화하는 거야. 복수하기 전에. 정말로 집에서 뭔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사진들, 의문의 메모들 그리고 벽 속에서 나온 비밀 상자. 민혁 씨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는데 상자 안에서 나온 편지의 첫 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민혁아, 나는 너를 속인 게 아니야. 도대체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매일 밤 11시 정각, 한 60대 남자가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습니다. 오직 집안의 모든 컵에 물만 채울 뿐이에요. 새 집을 산 30대 회사원 박선우는 CCTV로 이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름이 돋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이 의식에서 무언가 절박한 사연을 느꼈어요. 남자의 이름은 김민혁, 60세. 그는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20년 전 이 집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집의 전 주인 오 여사가 악랄한 사기꾼이었고 특히 민혁이라는 남자를 완전히 파멸시켰다는 거예요. 선우는 용기를 내어 민혁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며칠 후 민혁이 선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20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이 그 여자의 기억을 지워줄 거예요. 모든 컵을 정화해야만 그녀가 숨긴 마지막 비밀을 찾을 수 있어요. 민혁의 눈에는 20년간 쌓인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집안 곳곳에서 오 여사가 남긴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벽 속에 숨겨진 마지막 찻잔을 발견한 두 사람.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물을 채우자 찻잔 바닥에서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숨긴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택가.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에서 35세 회사원 박선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IT 회사에서 10년을 버틴 끝에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 기쁨도 잠시. 선우는 곧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째, 선우는 매일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야근이 잦은 직장 생활 때문이었죠. 혹시 모를 도둑을 대비해 집 곳곳에 CCTV를 설치했던 선우는 습관적으로 폰으로 집안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스마트폰 화면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남자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둑이 든 것일까? 그런데 그 남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도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이 남자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찬장에서 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컵들을 싱크대에 놓고 하나하나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이 말입니다. 물을 다 채운 컵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남자는 이번에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장식장 위에 찻잔들, 책상 위에 머그컵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칫솔컵까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약 30분간 이어진 이 기묘한 의식이 끝나자 남자는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로 말입니다. 선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선우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집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 정확히 밤 11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식으로 집에 들어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모든 컵에 물을 채우고 조용히 사라지는 일련의 과정이 어제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흘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선우의 공포는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 일반적인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선우는 동네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바로 옆집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낡은 2층 주택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CCTV에 찍힌 그 남자였어요. 아, 민혁 아저씨 말씀이세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70대 할머니가 선우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분 참 불쌍한 사연이 있어요. 20년 전에 큰일을 당하셨거든요.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민혁은 원래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죠. 그런데 20년 전 민혁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민혁이 살던 집 바로 옆에는 오 여사라는 80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독거노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 사람들을 속여온 노련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먼저 민혁의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라는 신분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친해졌죠. 그리고 점차 민혁 가족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참 교묘한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한 할머니 같았거든요. 슈퍼 할머니는 당시를 회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혁 씨 부인이 그 할머니를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심지어 가족 같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오 여사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약속한 날짜에 이자까지 붙여서 정확히 갚았습니다.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자 민혁의 가족은 오 여사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아픈 친척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의 아내는 주저없이 수백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금액이 커지더니 나중에는 수천만 원까지 갔어요. 하지만 진짜 함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민혁에게 아주 유혹적인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했죠. 그때가 IMF 직후라 경기가 어려웠거든요. 민혁 씨도 사업이 힘들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민혁은 회사 운영자금과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오 여사에게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모든 서류도 완벽했고 변호사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6개월 후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동석했던 변호사마저 가짜였던 것입니다. 민혁 씨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사는 파산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아내는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죠. 더 비극적인 것은 그 후였습니다. 민혁의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생이던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친척 집으로 떠났고 그 후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오 여사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가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민혁 씨는 혼자 남겨졌죠. 선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바로 그 오 여사의 집이라는 말인가요? 맞아요. 그 할머니가 죽은 후에 집이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아무래도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슈퍼 할머니는 선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민혁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매일 밤늦게 그 집 주변을 배회한다고. 선우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혁이 매일 밤 자신의 집에 들어와 컵에 물을 채우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20년간 쌓인 한과 복수심이 만들어낸 절박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선우는 민혁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와 같이 11시 정각에 나타난 민혁에게 선우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민혁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수십 년 묵은 원한이 서린 그의 눈빛은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야?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민혁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 주인이에요. 매일 밤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걸 알고 있어요. 선우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간다고? 나는 그냥. 민혁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하시려면 하세요. 어차피 나는 잃을 게 없으니까. 민혁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간 모든 것을 잃고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선우는 민혁의 처지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신고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왜 그러시는지 궁금해서요. 이 말에 민혁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뭘 알겠어? 20년 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혁이 오 여사의 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 이야기 말씀이신가요? 동네에서 들었어요. 선우의 말에 민혁이 크게 놀랐습니다. 뭐? 당신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네. 아저씨가 당하신 일 말이에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선우의 진심 어린 위로에 민혁의 마음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알겠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민혁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컵에 물을 채우시는 이유가 뭔가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 차를 마셨어. 우리 가족을 속이면서도 태연하게 차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겠지. 그 더러운 입술이 닿았던 컵들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거야. 그래야 그 여자의 더러운 기운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민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물을 채우시는 이유는요? 물이 모든 것을 정화한다고 믿어. 그 여자의 기억, 그 여자의 흔적, 그 여자가 이 집에 남겨둔 모든 것들을 말이야. 민혁이 집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여자가 숨겨둔 진짜 비밀을 찾을 거야. 우리 가족을 파멸시킨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야. 선우는 민혁의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온 이 남자가 과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아저씨, 20년이나 지났는데 정말로 뭔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어. 분명히 남아있다고. 민혁이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그 여자는 치밀했어. 수십 년간 사람들을 속여온 전문가였다고. 그런 여자가 단순히 돈만 훔치고 끝냈을 리 없어. 민혁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증거를 찾았어. 이 집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말이야. 이 말에 선우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무슨 단서 말씀이세요? 직접 보여줄 수는 없어.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민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그 여자가 숨겨둔 마지막 비밀까지 모두 다 말이야. 그날 밤 대화 이후 선우는 민혁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남자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그의 집착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우는 민혁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매일 밤 11시에 나타나 같은 의식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선우가 허락했다고 생각하자 민혁은 집안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컵에 물을 채우는 일 외에도 벽을 두드려보고 바닥을 살펴보고 심지어 천장까지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찾고 계신가요? 어느 날 선우가 물었습니다. 단서야. 그 여자가 남긴 흔적들을 찾고 있어. 민혁이 벽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이미 몇 개를 찾았어. 보여줄까? 민혁은 선우를 집 안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벽장 뒤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오 여사와 여러 명의 중년 남녀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 같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혁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모임 사진 같은데요. 아니야. 자세히 봐. 이 사람들의 표정을 말이야. 선우가 다시 사진을 보니
정말로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활짝 웃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딘지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속은 거야. 그 여자의 희생양들이라고 민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민혁은 이번에는 부엌 찬장맨 뒤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그 여자의 회계장부야. 누구에게서 얼마를 뜯어냈는지 기록해둔 거지. 선우는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거액의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민혁이라는 이름도 보였습니다. 3억 5천만 원. 선우가 민혁의 이름 옆에 적힌 숫자를 읽었습니다. 그래. 내가 잃은 돈이 정확히 그만큼이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적힌 다른 사람들의 피해 금액을 다 합치면 수십억 원이 넘어. 그 여자가 평생에 걸쳐 사람들에게서 뜯어낸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지. 선우는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오 여사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온 전문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거야. 민혁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절대 단순하게 돈을 써버렸을 리 없어.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이때 민혁의 행동이 점점 더 강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매일 밤의 의식은 더욱 길어졌고 집안 곳곳을 뒤지는 행동도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선우는 이런 민혁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힌 이 남자가 과연 언제까지 이런 행동을 계속할 것인가? 아저씨,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지금 포기하라는 거야? 민혁이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내가 지금 와서 포기하라고?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선우는 민혁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의 집착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저씨만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힘들어? 나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 민혁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내 아내를 죽인 그 여자를, 내 아들을 빼앗아간 그 여자를 그냥 놔둘 순 없어. 민혁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집 주변을 배회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요즘 민혁 씨가 너무 이상해져서 걱정이에요. 슈퍼 할머니가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집 주변을 맴돌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여요. 선우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민혁이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였는데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다고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그 여자 꿈을 꿨어. 그 여자가 나타나서 비웃고 있었어. 민혁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그 여자가 말했어. 너는 절대 찾지 못할 거라고, 평생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을 거라고. 민혁이 벽에 기대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선우는 민혁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간의 복수심과 죄책감이 그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저씨,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내가 미쳤다는 거야? 민혁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숨긴 비밀을 찾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민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행동이 정상적인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뭔가 있을까? 민혁이 갑자기 무력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나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으니까. 혹시 내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은 민혁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표한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죽고 아들이 떠나고 그 모든 게 정말로 헛된 일이었던 걸까?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선우는 민혁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복수심에 의존해서 살아온 이 남자가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혁이 벽에 기대며 울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둘 다 놀라서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거실 벽의 한 부분에서 뭔가 흔들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게 뭐지? 선우가 벽에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여기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혁도 급하게 다가와서 벽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막은 것 같아 벽지 색깔도 미묘하게 다르고 민혁이 벽을 두드려 보니 확실히 다른 부분과 소리가 달랐습니다. 여기 뒤에 뭔가 공간이 있어. 민혁의 목소리에 다시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하지만 선우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냥 건축 구조상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어. 민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드디어 그 여자의 마지막 비밀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민혁은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망치와 정, 그리고 손전등까지 준비한 그의 모습에서는 20년간의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벽을 뚫으실 건가요?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가까이 와서 포기할 순 없어. 민혁이 망치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혁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민혁의 한마디에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세상에 나올 순간이었어요. 민혁이 망치를 벽에 대고 첫 번째 타격을 가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지가 찢어지고 그 아래 석고보드가 드러났습니다. 정말로 하시는 건가요? 선우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지만 민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멈출 수 없어.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석고보드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정말로 빈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있네요. 선우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구멍을 더 넓혀서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봤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민혁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낸 민혁은 마치 보물을 다루듯 소중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겉면에는 복잡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선우가 재촉했지만 민혁은 망설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라면 20년간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어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선우의 격려에 민혁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니 네 자리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민혁이 조심스럽게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1987점. 그가 오 여사를 처음 만났던 해였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오 여사가 정말로 그 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민혁이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오 여사의 필체로 김민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민혁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오 여사로부터 받는 메시지였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선우가 궁금해했지만 민혁은 편지를 읽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민혁이 편지를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편지에는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민혁을 속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시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혁아, 너는 내가 너를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너의 순수한 마음을 시험해 본 것뿐이야. 민혁이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20년 동안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 복수심 때문에 더 강해졌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가 되었어. 무슨 소리예요? 게임이라니? 선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혁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 상자 안의 열쇠는 스위스 은행 금고의 열쇠야.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건 너의 돈이 아니라 더 큰 비밀이지. 전 세계 사기꾼들의 명단과 그들의 약점들 말이야.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복수를 원한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라. 하지만 그 순간 너도 나와 같은 사기꾼이 되는 거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복수를 택할 것인가, 용서를 택할 것인가. 하지만 알아둬라.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민혁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복수심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후 민혁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처음으로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시험했다고? 내 가족을 파멸시킨 게 시험이었다고? 하지만 상자 안의 다른 물건들을 보면서 민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도 들어 있었는데 모두 오 여사와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각 사진 뒤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김민혁 시험 통과, 20년간 굴복하지 않음, 이철수 시험 실패, 3개월 만에 포기함, 박영희 시험 실패, 1년 만에 자살함. 민혁은 자신이 오 여사에게 당한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20년간 포기하지 않았고 그것이 오 여사에게는 시험 통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뭘 위한 시험이었던 거죠? 선우가 물었습니다. 민혁이 상자 맨 밑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편지였습니다. 민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너의 집념이 진짜였다는 뜻이야. 편지를 읽어가면서 민혁은 오 여사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기 조직을 상대로 싸워온 비밀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평생에 걸쳐 악한 사기꾼들을 잡아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가 필요했어. 그래서 여러 사람을 시험해봤지. 후계자? 민혁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내 마지막 시험 대상이었어. 20년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 한 너의 집념. 그것이 바로 내가 찾던 자질이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은행 금고에는 전 세계 사기꾼들의 비밀이 담겨 있어. 그들의 수법, 피해자 명단, 숨겨진 재산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지.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해. 이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민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20년간의 복수심이 한순간에 더 큰 사명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 민혁이 처음으로 선우를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어요? 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도우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선우는 민혁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남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한다니.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해도 해야 해요. 이게 오 여사가 원했던 일이고 내가 20년간 준비해온 일이에요. 민혁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아내와 아들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민혁의 변화된 모습을 본 선우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20년간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정말로 그 편지가 진짜일까요? 선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 여사가 마지막까지 아저씨를 속이는 건 아닐까요? 이 말에 민혁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20년간 속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민혁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서 발견한 스위스 은행 열쇠는 명백히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진들과 메모들도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민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 편지에 나온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자고. 둘은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편지에 나온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름인 이철수를 검색하자 정말로 20년 전 사기 사건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철수는 거액의 사기를 당한 후 3개월 만에 소송을 포기하고 이사를 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있네요. 선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인 박영희도 검색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영희는 사기를 당한 지 1년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맞아.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름들을 찾아봤는데 모두 실제 인물들이었고 편지에 적힌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오 여사 말이 사실인 건가요? 선우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20년간 복수하려던 상대가 사실은 나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민혁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민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민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민혁 씨인가요? 전화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오 여사의 조카 오미영입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민혁과 선우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사실 저도 당신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어요. 30분 후 오미영이라는 50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오 여사와 닮은 부분이 있어서 혈연 관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김민혁이라는 분이 언젠가 진실을 찾아낼 것이고 그때 이 물건을 전해달라고요. 오미영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이모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전 세계 사기꾼들의 정보예요. 그리고 오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돈의 위치도 들어있어요. 오미영이 USB를 건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모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사기 조직과 싸우는 비밀 요원이었거든요. 민혁과 선우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30년 전부터 이모는 프로젝트 클리너라는 비밀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사기꾼들을 색출하고 그들의 피해자들을 구하는 일이었죠. 그럼 내가 당한 일도 그것도 작전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모는 당신을 진짜 피해자로 만들 의도는 없었어요. 오미영이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요. 민혁이 급하게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폴더들을 보고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혁 복구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민혁이 오 여사에게 투자한 3억 5천만 원이 실제로는 스위스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내 돈이야? 민혁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모가 20년간 보관하고 계셨어요. 당신이 시험을 통과하면 모든 걸 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오미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붙어서 지금은 10억이 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폴더들이었습니다. 글로벌 사기꾼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에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사기꾼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 사기꾼의 수법, 피해자 명단, 숨겨진 재산의 위치, 약점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이라면
선우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모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오미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평생을 사기꾼들과 싸우며 살았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마지막 폴더를 열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 여사의 진짜 이름은 오정선, 국제경찰 비밀요원, 코드네임 클리너. 그녀는 3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기꾼들을 잡아온 전설적인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혁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바로 전설의 클리너였다니. 민혁이 화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클리너는 국제 사기꾼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번 그녀에게 노출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이모는 당신의 20년간의 집념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미영의 말에 민혁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년간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사실은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민혁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었던 오 여사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준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민혁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사실은 더 큰 일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던 거구나. 선우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 민혁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 여사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하는 거야. 그날부터 민혁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년간 복수를 위해 단련했던 집념과 끈기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임무는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들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오 여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활동 중인 사기꾼들의 정보도 들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강남에서 부동산 사기를 치고 있어. 민혁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벌써 1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100억을 넘어가고 있어.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신고로는 안 돼. 이 사기꾼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거든. 민혁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 여사의 방법을 사용하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어. 오 여사의 방법은 사기꾼을 사기꾼으로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들 스스로 자백하게 만드는 정교한 작전이었죠.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야. 민혁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20년간 이 일을 위해 준비되었어. 선우도 민혁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 도울게요. 고마워.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야. 괜찮아요. 이런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이에요. 둘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부동산 사기꾼을 잡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혁이 진짜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20년간의 고통이 그를 최고의 사기꾼 헌터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복수자에서 구원자로 거듭난 민혁과 그를 돕는 선우의 본격적인 활약이 펼쳐질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30년간 품어왔던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미영이 떠난 후 민혁과 선우는 오 여사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USB에 담긴 개인 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 김민혁이라는 젊은 사업가를 만났다.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만큼 세상의 악에 대해 무지하다. 민혁이 오 여사의 일기를 읽어가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을 시험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프다. 그의 가족까지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기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오 여사는 민혁을 시험하면서도 그의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1988년 1월 20일, 민혁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내 계획 때문이다. 너무 죄스럽다. 하지만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1988년 6월 3일, 민혁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내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다. 그의 의지력은 정말 대단하다.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간 원망했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의 고통을 함께 아파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1995년 8월 10일, 민혁이 아직도 진실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확신한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후계자다. 2005년 12월 25일, 민혁을 멀리서 지켜봤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 곧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겨주어야 할 때가 왔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2007년 3월 1일, 이것이 내 마지막 일기가 될 것이다. 민혁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클리너가 될 것이다. 20년간의 고통이 그를 완벽하게 준비시켰다. 민혁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덕분에 내 사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민혁이 일기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의 원망이 한순간에 감사함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고통스러워했구나.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복수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여자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선우도 이 일기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오 여사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려야지. 민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명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혁은 오 여사의 무덤을 찾아가서 매일 꽃을 바쳤습니다. 20년간 원망했던 상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 여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말이에요. 무덤 앞에서 민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민혁과 선우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사기를 치고 있는 조직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오 여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 조직의 리더는 박철민이라는 40대 남성으로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의 약점은 도박이야. 민혁이 자료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의 불법 도박장에 간다고 되어 있어. 그럼 거기서 접근하는 건가요? 그래.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나거든. 민혁과 선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혁이 부유한 투자자로 가장해서 박철민에게 접근하고 선우는 뒤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지하에 있는 불법 도박장에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박철민이 민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요. 민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은 뭘 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주로 해요. 요즘 좋은 물건 찾고 있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 말에 박철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새로운 먹잇감이 나타난 것입니다. 좋은 물건이라. 마침 저에게 아주 특별한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박철민이 민혁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부동산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민혁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지역은 곧 개발이 확정될 거예요.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10배는 오를 겁니다. 박철민이 가짜 서류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요? 물론이죠. 제가 시청 내부에 사람이 있거든요. 박철민의 모든 사기 수법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투자하면 될까요? 최소 5억은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5억이면 좀 큰데 다른 투자자들도 있나요? 물론이죠. 벌써 50명 정도가 투자했어요.
이 말로 박철민은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자백한 셈이었습니다. 민혁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질문했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미리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박철민이 꺼낸 계약서는 완전히 가짜였고, 이 역시 모든 것이 증거로 수집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설명회를 열어주세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싶어서요. 이렇게 해서 박철민의 모든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당일 1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혁은 박철민의 사기를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민혁이 녹음 파일을 틀자 박철민의 사기 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진짜 정체입니다. 민혁이 오 여사의 자료에서 찾은 박철민의 전과 기록을 보여주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박철민은 이미 10번 이상의 사기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 박철민은 체포되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의 성공 후 민혁과 선우의 활동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오 여사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백 건의 사기 사건 정보가 들어있었고 둘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민혁과 선우는 이미 20건 이상의 사기 사건을 해결했고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구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들을 현대판 의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선우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복수심에 불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복수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민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혁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20년간 연락이 끊어졌던 아들 김진우로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저 진우예요. 전화를 받은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야, 정말 진우구나. 네, 아버지. 오랫동안 연락 안 드려서 죄송해요. 진우는 이제 35세가 되어 자신도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하시는 일을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말에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다 이해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지 말이에요. 진우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보고 계실 거예요. 이 말에 민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를 용서해줘. 용서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그때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20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민혁에게는 처음 보는 며느리와 손자,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 6살 손자가 민혁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잡는다면서요? 그래, 할아버지가 좋은 일 하고 있어. 민혁이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4살 손녀도 민혁에게 안겼습니다. 이 순간 민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우야, 이제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진우도 아버지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는 IT 전문가였기 때문에 사이버 사기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혁, 선우, 진우로 이루어진 새로운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1년 후 민혁과 그의 팀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을 구하는 클리너 팀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혁은 오 여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민혁이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구한 사기 피해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회수한 피해 금액도 100억 원을 넘어가고요. 바람이 나무숲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시 가족을 찾았다는 거예요. 진우가 돌아왔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도 이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우와 진우, 그리고 진우의 가족들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인사드리러 왔어요. 손자가 민혁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저희가 할아버지를 잘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말에 민혁은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오 여사님, 보세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민혁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완벽했어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만에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20년간의 고통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바꾸시다니. 고통도 쓸모가 있더구나. 민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선우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장했지. 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하거든. 그날 밤, 민혁은 다시 한번 그 집을 찾았습니다. 20년간 매일 밤컵에 물을 채우던 그 집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심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 안의 모든 컵에 깨끗한 물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 여사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정화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 여사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민혁이 마지막 컵에 물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집 안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오 여사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20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아름다운 꿈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혁과 그의 팀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러 나서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복수의 그림자는 이제 희망의 빛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진정한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민혁이 그랬듯이 말이죠.